새가 나는 건데 우리가 맨들어 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6년 2월 22일 시사부동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주간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 한 주 동안에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0.0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최근 3주 동안 연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보면 0.31%에서 0.27, 0.22, 또 0.15%로 상승세는 이어지는데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심리 완화와 명절 효과 등이 일부 반영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전세 가격 흐름을 보면은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매물 부족과 이 계약 연장 요건 강화 영향으로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권역별 매매 전세 지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서울 전체는 약 0.15%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었고요. 강북권은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강남권은 상승 유지는 하지만은 폭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최근 몇 주간 속도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세 상승은 서울 전체는 한 0.08% 상승했고요. 강북권은 꾸준한 전세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은 일부 인기 단지 전세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세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요, 전세 매물 부족이 지속돼서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이 아주 강합니다. 서울 전역에서 전세 물건 감소와 전세값 상승세 장기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최근 몇 주간 하락세로 보이고 있고요. 수치가 100이라면은 그 수요가 공급보다 많습니다. 100 이하면은 그 반대라는 뜻이죠. 최근 지수는 약 104.3으로 전주 대비 하락하면서 매수 심리 둔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수자 기대 심리가 한풀 꺾이는 징후로 해석되기도 하죠. 권역별로 한번 서울 지역을 보면요. 강북권 전통적인 중소형 단지 또 학군, 교통, 여건, 양호 지역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등 구역에서 전세 매매가 모두 꾸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권은요. 전통 재건축 선호 단지 수요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은 상승폭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영등포, 강동, 금천 등 일부 외곽 권역에서 상대적 흐름이 강세입니다. 요약해서 보면은요, 매매와 전세로 나눠서 보면 강북은 매매가 상승이고 전세도 상승이고요. 중소형 학군 중심 견조한 세를 보이고 있고 강남은 매매는 상승하고 있지만 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전세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선호단지의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서울 전체로 보면은 매매는 상승을 유지되고 있고 전세도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부족이 아마 또 매매가를 끌어올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단기, 중기 전망을 보면은요, 가격 방향성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서울 중심으로 상승세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상승폭 둔화와 매수 심리 악화는 매수 심리의 약화는 이제 과열 완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죠. 중기적으로 보면은 전세 매물이 부족
하는 것이 계속될 때에는 전세 가격 추가 상승 및 월세화 현상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규제 영향으로 매수 투자 수요가 점차 관망세로 전환될 여지도 있죠. 그래서 전세 시장 리스크를 알아보면은 전세 매물 감소가 지속되면서 전세난 심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계약 갱신대 신규 전세 간 가격 차이가 확대되는 전세 듀얼 프라이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반과 서울 매매 수급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매수 미루기 심리가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핵심의 사항들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는 상승세는 유지되지만은 상승폭은 최근 일부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 전세 가격 지수는 전세 부족 영향으로 지속 상승 압력이 존재하고요. 수급 심리 면에서는 매수 심리 지수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관망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전망을 보면은 상승 유지 가능성이 높지만은 과열 완화 시그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기 전망은 전세난 정책 효과 금리 여건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가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상승 요인과 또 리스크 요인들을 한번 보면은 만약에 상승 전망 측면에서 보면은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죠. 2021년도부터 2024년도 인허가 감소 여파로 2026년 서울 신축 입주 물량이 예년 대비 한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엔 한 5,000호 수준이 안 되겠나 지금입니다. 또 전세가 상승 압박이 있죠.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앞지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시는 분들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데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대기 매수세가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경향이 강해질 것입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주식 가격이 지금 5,000포인트를 통과해서 아무튼 올랐습니다. 거기서 주식에서 재미를 본 사람이 이제 부동산으로 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시사 부동산에서 1조 2천억 원이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왔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는 한 4조 원 이상이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어떻게 아냐 하면은 요즘 집 살려면은 자금 그 계획서를 내놔야 돼요. 자금 조달 계획서. 거기에 주식을 팔아서 회사채를 팔아서 오겠다는 게 4조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가면 더 심화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부동산에는 상승될 여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2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또 정부 규제 기조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대 및 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의 과열 억제 의지가 강해서 단기적인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장은 장기적 상승 동력,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단기적 변동성이 이제 정책 영향으로 막 억제책이 나오니까 그 변동성이 좀 큰 구간이지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실수요자라면은 입주 물량이 최저치에 달하는 2026년 하반기 이전에 매물 적체가 일어나는 현 시점, 이제 1분기입니다. 급매물 확보의 적기로 보는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5월 9일 때까지 계약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때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급매물을 무주택자분은 살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만이 그것도 살 수 있게끔 했으니까는 이왕이면은 정책 쓸 때에 그거를 일가구 있는 사람도 무주택자는 잘 없지 않습니까?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그 길을 터놔야 되는데 기존 한 주택이라도 있으면은 이제 그게 해당이 안 되니까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은 취득세 및 양도세 규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서울 내에서도 이 성수, 용산, 한남 등 확실한 호재가 있는 핵심지 위주의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2026년 부동산 시장
을 진단을 하면은 이제 상승의 초입에 있다. 상승 초입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 부분이라는 거죠. 상승에.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유념하시고, 왜냐하면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서울 및 수도권의 전반적인 공급 부족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이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그 차이를 보면은 2020년에서 21년 상승장의 유동성, 즉 저금리에 의한 수요 연인이 있었다면은 현재는 수요가 그때만큼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워낙 부족해서 가격이 뛰는 현상입니다. 그러다가 전월세 동반 상승이 있죠. 공급 부족은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을 동시에 자극해서 높아진 임대료가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 및 시장 반응을 보면은 규제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으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지만은 근본적인 입주 물량 해결 없이는 시장 안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규제의 비판에 대해서 보면은 1주택자의 거주 이전이나 갈아타기를 투기적 시작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오히려 시장의 선순환을 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상급지는 이미 올랐고 중급지는 오르다가 멈춘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집 살 수 있는 사람은 빨리 사는 게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갭 메우기가 일어나는 올해 봄과 가을 사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요, 보통 한 자본이 2, 3억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진입이 어렵다면은 초기 재개발 빌라를 사볼 수 있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아파트 대체제로서 가치와 향후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의합니다. 또 오피스텔 시장도 있죠. 수익률이 지금 오피스텔 시장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서울 내 아파트 형태를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차익형 투자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지방시장을 보면은 이제 미분양 소진 속도와 전세가율을 볼 때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심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주의할 점은 경제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적절한 유동성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갖춰야 정답지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자산을 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빨리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 전에 명절 전에 설 명절 전에 취득할 사람은 하라고 한 적이 있죠. 지금 상황이 이제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 어차피 자기 자금 사정에 맞게끔 아파트 또 빌라 이렇게 또 강남 3구가 좋지만은 뭐 안 되면은 마용성 또 그게 아니면은 노도강 금강구도 여러분들이 한번 현재 자금 수준에 맞게끔 집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마련해 놓고 또 한 단계 기다렸다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2026년 2월 22일 시사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